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도가 잘 안착돼 갖고 기대한 바대로 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특히 구성원들이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아마 넘어가서 겹치는 구성원들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검찰은 이제 진짜 없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시고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제가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안들이 정말 안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서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제도를 설계했고 지금 오늘 그 설계된 제도를 이제 입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 제도여도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남용되고 악용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관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하나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규칙 7조인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혁신처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안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조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나의 조항으로 7조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괄호 열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청으로 가는 것과 또 본인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수정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의할 때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는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정확히 당시에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봤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 이제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이었던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용하는 거야 뭐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해갖고서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좀 굉장히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합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의견을 좀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의 희망,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그런 취지로 박균택 의원님께서 수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합의한 건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령이 지금 불확정적인 개념이고요. 결국은 검사는 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발령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냥 하게 한다. 이거는 헌법상의 일종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수청법에 분명히 뭐가 있냐. 검사의 경우에는 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단가 아까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중수청으로 원하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여지를 자연스럽게 열어놨기 때문에 구태여 이 다만 이하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이것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하의 조항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부처에나 배분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들이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전직을 뽑겠다는 선의로 이 규정이 뒀을 것이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위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물론 이게 그 직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직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면직하는 것은 뭐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부처에 예를 들어 정통 작년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개편이 있거나 직제가 개편이 되거나 과거에 경제부처들 통폐합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어느 정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런 기능을 조정했던 또 정원을 조정했던 그런 규정들이 입법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본인들의 희망이라든가 특기를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장관님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직하게 만들 수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검사들이 우려하는 바도 좀 사실입니다. 저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장관님 말씀을 좀 더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만 이하에도 똑같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한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죠. 대통령령 앞에. 정리된 조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안의 진한 글씨로 보시면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가로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쉼표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렇게 하면요. 밑에도 검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앞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해서 주어를 넣는 것이죠. 판정하는 주어라기보다 대상어를 넣는 것이죠.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금 뭐 검찰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있고 지금 전체 동요를 좀 막는 데는 오히려 저희 의견대로 전체 검찰 공무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직할 수 있게 하면은 저는 일반 수사관도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전체 검찰 조직의 안정에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형으로 이 조직이 폐지되는 만큼 정부에서 그 수사 인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 그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부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여기다 둔다는 것인데 그 근거 조항은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 보장이 되는 결정직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또 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까지 포함되게 해석될. 아니 그죠, 해석을 안 맞아요. 시키려고 아까 앞에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해서 검사를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밑에 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지금 뭐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또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수청으로 신설되고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관계로 수사 인력이 이제 남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배치를 잘 할 수 있게끔 정부에 대량을 드려야 되는 거죠. 검찰 직원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 중대범죄수사청 외에 또 다른 기관으로 등해갖고 배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제7조 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로 닫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것은 이 정부 측의 향후의 그 수사 인력 수사권 축소, 수사권 폐지로 인한 현재의 그 인력 검찰청 소속 수사 공무원의 인력을 적정한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측의 재량 사항을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네, 네, 네. 이게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본인의 희망을 우선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정부에서 현명하게 아마 인력 재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검사에 대해서 제외한 것은 찬성하고요. 근데 일반 검찰직 공무원도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법에 희망에 따라라는 것을 좀 넣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법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그동안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이 대통령령 속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직무 내용의 유사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직급도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특정직이었던 만큼 그 성격이 존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직의 폐지에 해당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면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이 우리가 직무 내용 유사성이나 직급의 이 대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그 기준에 포함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희망에 따라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에 쓸 수 없는 표현, 담을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일반 수사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옮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어 보이고요. 더구나 등으로 했을 때 또 신분이 또 불안정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본질적인 건 아닌데 앞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 상당 직급과 직무 내용의 네. 유사성에 대해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관으로 다른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걸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그 중수청법에도 규정이 중수청법 규정과의 어쨌든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중수청법에도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공소청법 96조에 따라 입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 가로 열고 15임용 중에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 합격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뭐뭐에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니 이거에 대응해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열어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범죄인 중대범죄 등을 정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청을 두며 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을 두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규택 위원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통과를 앞두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달라, 검사들 태세 전환 잘하길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마치 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달라.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은요,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 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도 소구하고 있느냐. 두 번째,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 의심 말고 믿어달라. 검사들 태세 전환 잘하길. 그런데요,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검찰청이 지금까지 검사 조직을 통해서 이 헌법에 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님, 그게 아닙니다. 질서를 해쳐왔기 때문에 중수청, 공소청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범죄로부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죠. 그 목적을 이행하는 방법이 반드시 현재의 검찰청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지 범죄에 않겠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보호할 것인가,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 뭐가 효율적인가 이를 따져야죠. 엄연한 지금-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눈 검사에 감으면서 수사권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수사 기소를 불리하게 정적을 거는 검사에 대한 수사 보복, 정치 보복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검찰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개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 또한 국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지금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행안부로 간 거 아닙니까? 이 행안부로 가는 중수청은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이 올 거고 경찰화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있는 조직 인력이 다시 중수청으로 가면은요 민생범죄, 강력범죄 안 그래도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앞으로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위원님. 의원님, 네. 중순청법 성안 이게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43조에 있는 우선 수사권 네, 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수사기관이 네. 중수청에. 그런데 이게 아마 이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이 아마 그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을 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이 중대범죄를 이 중수청에 통보를 하려면 굉장히 뭐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를 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선 사건 규정을 두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저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우선 수사법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거를 조금 위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그 대상 범죄를 그 모든 경찰이 뭐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막 중수청에 막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런 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남혹에 지금 담합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이제 중수청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2호에 지금 중대범죄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담합범죄를 1호 남혹으로 넣어가지고 이 담합범죄를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부터 128조를 지금 2조 2호 남혹에 있는 것을 2조 1호 남혹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중수청법 2조 1호 마목에 사이버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용어상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2호에서 규정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반 시설을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그 타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조정을 해주시면 법사위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자산 관리는 더 넓은 시야로부터. 지금 법사위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안 내용에 관한 토론을 박은정 의원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중수청법 2조 2호 남목에 있는 것을 1호 남목으로 옮기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요. 예, 동의합니다만 이 네. 124조에서 128조까지 모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법상에 보면 124조와 125조에 현저하고 중대한 경우에 이 고발 또는 고소 수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정도 이 124조나 125조 정도까지를 옮겨주시는 것은 어떨지 네. 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제 그 벌금형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전부 감옥 2조 1호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28조까지 할 때는 벌금형까지 포함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4조 및 125조 지금 요 징역형에 해당하는 예, 징역형에 예, 해당하는 것만 그렇게 하실까요, 의원님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지금 박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2호에 나오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정의를 하자는 것이죠. 네.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은 그냥 확인을 할까요? 국가 핵심 기반이란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수단, 보건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 안전, 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기술 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제12호의 목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배수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장관님.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수사권은 이제 경찰 그리고 중수청만이 이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도 있습니다. 예? 공수처도 있습니다. 공수처야 이제 특별한 조직이니까요. 일반적인 거에. 네.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을 이제 이렇게 넘겨줬어요. 네, 뭐 그러면-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주어졌던 권한이죠. 재헌의 시점. 아니 이례적이라기. 예, 저희가 70년 넘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걸로, 그게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장관님, 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네, 제가 어떤 게 정상이냐에 장관님하고 아니 나 장관님하고 언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은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이제 검찰이 잘못한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뺏어서 중수청에게 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 검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용을 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똑같이 그러면 중수청한테 이렇게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견제 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아니, 강제 수사할 때 아니, 영장 잠깐만. 청구해야 아니, 제가 되죠. 검사가 3분밖에 안 돼가지고 아, 네, 3분밖에 안 돼가지고 보세요. 지금 저희는 사실 이 뭐 공소청, 중수청에 대해서 저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나온 법안을 보니까
뭐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 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전부 그 조항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권을 남용을 하거나 사건 덮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경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청 그리고 또 뭐 행안부 장관이 특별한 사건 뭐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직접 사건에 지휘할 수 있어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한데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이 또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또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 견제 장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검찰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두둔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부패하고 또 이것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검사가 발행하는 영장이 없으면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윤상현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 중수청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암장 수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윤상현 의원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검찰 개혁하라고 했는데 아예 검찰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검사의 권한은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중수청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한테 지휘 감독도 가능하고 또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직 경찰관 같이 돼 있고 적격 심사를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3분의 2가 의결하면은 또 면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선거라든지 부패, 금융, 고도의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장관님이 관할하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 또 객관성 이런 게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정말로 헌법의 어떤 권력 분립 차원에서 맞는지. 한 방울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눈문자로 수술이나 안경을 착용할 맞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은 행정부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행정부에 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또 정부 각부의 소속 부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그것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지금같이 이 검찰의 조직에서
검찰의 잘못된 예, 그 그래서 문화 장관님 제가 빨리 시간이 이런 것에서 좀 마치겠습니다. 벗어나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있고.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님의 권한이 세고 또 이 검사, 공수처 검사는 영장에 대한 어떤 청구나 집행 지휘권이 없고요. 또 수사 개시, 종결, 충직권도 없고 또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도 없고 또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직무배제 요청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통보할 의무조차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렇게 세지는데 그러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권 남용할 때 어떻게 이걸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통제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간다. 장관님.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 그런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고 이 수사권이 남용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민 통제이고 또 인사권을 통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그냥 힘센 장관이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중수청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 죽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나 피해 구제나 또는 국민의 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이 철저히 외면된 일종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전문성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아까 문민 통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문민통제가 아니라 이게 인민수사, 앞으로 인민수사, 인민기소되겠다. 대한민국에는 인민이 없고 시민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위원 자격이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자, 이제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민통제가 아니라 인민기소, 인민수사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마음대로 징계하고 바꾸고 누가 그 수사를 가장 잘합니까? 그러면 암장 미국의 수사를 배심원 했는데 제도는 국민 재판입니까? 전문성이 누가 가장 있습니까? 배심원 저는 제도는 인민 재판입니까? 지금 배심원 제도하고는 이건 다르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문성 저는-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검사가 어제 저희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를 침해하는 거라고 했더니 규정을 고치긴 고쳤어요. 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을 바꿔서 지금 이제 임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의 예상보다 수사관으로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발령 내십니까? 어떻게 임원 충원하실 겁니까? 네, 강제 발령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그냥 발령 내실 수 있는 겁니까? 의사와 상관없이? 희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희망 받지 않고는 발령 내지 않겠다.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거 희망 없이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수사 대상의 법원 네, 법 왜곡죄를 말씀하십니까?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수사관에 대한 범죄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닙니다. 네.
네, 수사 기관의 공무원은 다른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 유지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소청법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잠깐만. 서영교 의원님이 먼저 아까 손 들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장관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서 성장해서 검찰총장이 되더니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끝내는 그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국민 현혹시켜서 올라가더니 군인 경찰까지 전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900조 원의 청구서를 날라들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그자의 직업이 뭡니까? 검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만 있습니까? 온갖 검사들의 나쁜 행보. 그러나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수없이 많은 우리 좋은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 수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고 제가 또 체크했는데요. 제가 다녀도 왔고요. 그리고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오면 이거 증거가 부족해. 증거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기소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럼 경찰이 다시 수사해오고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나 비구이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넷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캐비넷에 넣어놓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폭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모두 대비해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만든 거죠. 50명 이상에서 뭐 100명, 200명. 공소청은 50명 이상 300명까지. 공소청은 200으로 했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심의위원회 가야 된다. 판사도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권력에 있는 국무총리실도 가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가야 한다. 전문 수사관도 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인도 가야 한다.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이면서 200명 맞습니다. 200명이죠. 네.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있어요. 그래야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폭주하는 수사관은 징계할 수 있고 아니면 폭주하는 이 수사팀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전문 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
잘못하면 다 수사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외부인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여기 힘도 좀 있어서 잘못하면 징계 가는 것 그리고 교체하는 것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원래 안에는 국무총리실의 수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 아니면 청와대 등 이런 주요한들이 이 시청재기 해변에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폭주할 때 그때를 대비한 심의위원회를 잘 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행안위원장님과 또 관계자들이 없습니다. 그 구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이로 건너갔다가 다음에 하시죠. 참 고맙습니다. 그 장관님, 국가 권력 중에 최고의 그 강제 권력은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예, 범죄자에게 또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인데 이 수사권이라는 강제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돼야 그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폐해를 주는 소위 말해서 왜곡 수사,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 이런 뭔가 잘못된 수사를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권이 이 수사기관에 그리고 수사관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훨씬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의 이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또 그리고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있는 검사 역시 그렇죠.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검사와 기소권도 크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의 수사관이 지금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기소의 그 무지막지한 그 검사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동안에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거는 바로잡은 보안 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과 발부와 또 이런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경찰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갖고 지금 공소청이라는 거로 기존의 사법 그런 시스템에 있어야 될 것을 행정부, 행안부, 장관님 밑으로 잠깐 기다리세요.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 장관님 밑으로 끌고 와갖고 지금 공소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공소청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그동안 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었죠. 군검찰도 있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있죠. 거기다 공수청을 만들어서 수사 권한을 다원화해서 국민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새로운 만든 수사 시스템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 권력은 강화시켜주면서 견제 권한 없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수사 지옥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네, 오늘이 아니 시간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답변을 드려도 되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권력에 향하던 그 모든 칼을 갖다가 다 걷어들이겠다. 그거를 막겠다. 이게 지금 사법 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갖다가 이렇게 상권권력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사법부를 권력에 달아들이려는 이 시도와 함께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하던 모든 것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그거를 취소시키려면서 권력 국권모대 국권유죄 무전유죄 소송지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돈이 큰 힘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고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서민들을 수사지옥 소송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장 거두세요. 그리고 저 장관님 우리 저 국회에 우리 의원들도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또 현재 그거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되더라도 그거 대의 요구하도록 공정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 법안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늑장 수사나 부실 수사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방지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적격심사위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담만 주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검찰청이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이 국민의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중수청 법안 성안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 높게 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정거래법이나 뭐 이런 부분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대 중대범죄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제범죄는 거의 보통 특경법 위주로 구성됐었던 걸로 3조부터 9조까지 구성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41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포함해서 37조, 38조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 조금 또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행안위에서? 네, 지금 그 국가보조금뿐만 아니라 또 지방보조금까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범위가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충분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법사위 논의에서 법안을 조정을 해주셔도 수용할 의사 그래도 좀 있습니다. 입법정책적 사안이니까 네. 법사위의 논의를 좀 존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장경태 위원님께서 법안의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2조 남욱의 범죄 중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의원님. 예, 장관 고생 많으십니다. 그 백혜령 경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돌아왔습니까? 예, 경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또 뭐 그 관련한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저는 요즘 그 제가 참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좀 인용을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을 누구로부터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호에 있다라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반격에 뭐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사실 걱정이 뭐 디테일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국회가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장관님은 일정 부분 그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경계에 좀 그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완전한 악의 조직이다. 경찰은 또는 오늘 만든 이 법안에 따른 조직은 완벽하게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지나친 확신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직 그 설립돼서 운영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선악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이 아까 검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규태 의원 질의에 대해서 검찰을 뭐 굉장히 악마화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잠깐만요. 선한 기관을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통제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나쁜 검찰권 행사의 기억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때 최악의 검찰권 남용을 우리가 복도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긴 했지만 검찰은 별로 별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논의는요. 검찰권 남용에 관여했던 분도 윤석열 검사 특검보였나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검찰권 남용은 윤석열 검사의 잘못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문제가 된 것은 권력이 정권이 그걸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어떨 때는 검찰권 남용을 방조하고 지시하고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저 모양 저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체제 안에서 검사를 하셨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무슨 범죄 조직에서 일하다가 나오신 분들 같아요. 저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통제하고 이걸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항상 정의로 왔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력이 어떤 의지를 가져서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중대범죄수사청도 장관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정말 나쁜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장을 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쁜 장을 제가 보기에는 큰일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장관님은 이것은 반드시 못하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에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열린 마음을 예. 네, 우리 그 국회가 항상 이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견제력을 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으로 잘못 성장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정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죠. 검사들, 대한민국 검사들 보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요. 사법연수원에서도 다 평이 좋은 사람들이 검사로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조직인 검찰은 문제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도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마음대로 행사,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건 비단 검찰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은 그래서 집중하지 말고 쪼개고 상호 견제를 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최근에 조금 올라갔지만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가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에게 헌법은 아주 막강한 입법권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 구성원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국회는 다른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견제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받더라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헌법적 결단을 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런 방식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수청에 대해서 권한 남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역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예, 기관 간의 상호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청과는 다르게 이 뭐 검사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뭐 경력을 따져서 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경력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찰에서도 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도 상호 견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법외국제와 관련해서 공수처 중복 문제 얘기가 아까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건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경찰의 경우에 대부분 그렇지만 상급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외국제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이 중수청의 대략적인 어떤 규모 혹은 인력, 예, 아직 뭐 그 규모가 충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맞춰서 인원을 지금 뭐 그저 행안위에서도 뭐 조금 넓어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예. 네네. 네, 조직 그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계측해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다소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해교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늘은 화가 나지가 않네요. 어쨌든 검찰 개혁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오해를 또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 검찰의 기여가 그동안 크지 않았습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수사를 은폐, 축소, 왜곡, 어지럽히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수사가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옥죄했던 것은,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검찰까지도 수사권으로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은 경찰은
수사의 결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수사권을 발동을 하지만 거기에 검사까지도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과잉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검사는 수사로 자기 성과를 받지 않으니까 수사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보고 기소를 할 건지 아닌가 할 거냐 말 거냐로만 성과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로 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왜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는 것이 경찰에 대한 견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뭐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경찰의 수사 강화에 대해서 수사권이 강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훨씬 강력한 권력이잖아요. 왜 동급으로 놓고 경찰의 권력과 과거의 검찰의 권력을 동일 정도 수준의 권력으로 놓고 뭐 견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훨씬 강력했죠. 전관서부터 해서 기업 재벌들까지 다 나가서 네트워크돼 있고 대형 로펌에 나가 있고 정치권에도 검사들이 훨씬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수사를 대입해서 어그러진 건데 이제야말로 경찰이 자기 수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경찰은 그 정도의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 만들면 얼마든지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장관님 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도시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그 지역에 태어난 경찰이 혈연지와 학연 때문에 누구 봐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다는 게 국민 체감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아주 쉽다. 인사이동만 수시로 해가지고 오랜 지역에 장기간 근속하지 않게 하면 그런 일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검찰과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가 한치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고위 간부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이크를 넣어드리세요. 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서 2조 2호 나목이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 125조가 1호 나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나목이 2호 나목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수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담합범죄를 1호로 그냥 올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가 범죄가 점점 늘어나서 이게 수사 의뢰한 것까지 전부 다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점법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 것은 정부 원안에 있던 것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원안은 그 나목이 그러니까 2호 나목이 담합범죄가 그 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범죄가 2호 나목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지금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 125조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건 없어지는 게 맞죠. 다른 법률도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까요? 네, 그럼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범죄가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른
다른 국가기관에서 중수청에 고발하는 사건이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이 전부 중대범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셋이나 이 존치를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한 범죄가 이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혀지려면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이 의결을 해주셔야 넓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상호간에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합의된 안 원문을 보면 원문에 지금 박은정 위원께서 제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 다시 수정돼 오는 행안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박은정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가 여기에 첨가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2조 1호 남목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고 그대로 남아있는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설 조직이니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 제1수위원장 김용민 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청 법안 대안은 박은정, 김용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1건의 입법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소청의 조직, 직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두도록 명시하고 둘째,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하면서 공소 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은 삭제하고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건 등에 관한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는 따로 법률로 규정하되 탄핵 결정 외에 징계 처분에 의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법정형으로 하는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공무원의 조직 개편에 따른 재배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정부안과 같이 모든 검찰청 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특별한 임용 절차 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수청 등의 공무원으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 협의하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지고 누구하고 연락하신 겁니까?
전혀 뭐 사실 무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한 가지 눈길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정부 고위직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차라리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지휘를 하시지 그러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은데 제가 뭐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검찰의 고위직 제가 당장이라도 제 검찰 통화 기록을 갖다가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나온 그 말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그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에 정청래 대표가 또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뭡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말이 전혀 사실무근인데 당 대표는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당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시고 또 뭐 지금 나가셨던 데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주 국민을 속이는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든 약을 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있죠. 의사의 처방전 필요한 약,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일 경우에는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99%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는 관여를 안 해왔습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에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1% 정도 지휘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안전장치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 검찰이 수사와 기소 그 외 여러 가지 권한들을 독점해갖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또는 뭐 집권 여당이 긴밀하게 의논해갖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나름대로 최선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런데 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그 중수청에 자원해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의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이 맡아야 할 민생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 물어보세요. 사건 지금 진행 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서 중수청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민생 사건 또 밀릴 거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 공소청을 분리해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찰은 민생 범죄에 매진해라 이렇게 방향이 나갔어야죠. 저희도 뭐 이게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정교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을 달리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향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책토론하실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네, 존경하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죠.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죠. 근데 그 12개 혐의를 보면은 대장동 개발 비리 4,895억 원, AMX죠. 변동 개발 비리 AMX가 200억 원가요. 또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액수, 뇌물액이 138억 5천만. 또 북한에 대한 불법 대구송을 800만 달러 이렇게 12개 혐의인데 이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